자, 그럼 이제 돈 부시 모형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 부시 모형을 배운 이유는 이거죠. 이게 UIP가 맞다면 이게 환율 변화, 기대 환율 변화율은 이제 양국의 금리 차랑 같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 실현된 이제 양국의 환율 변화율은, 환율 변화율은 이제 양국의 금리 차랑 평균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죠. 약간 오차가 있겠지만, 그죠? 하지만 보면 이 일단 식이 맞다면 UIP가 맞다면 두 개가 굉장히 1대1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 틀릴 수 있겠지만 그죠? 에러텀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데이터를 보면 양국의 그림의 차는 굉장히 스무드하게 잘 변하지 않는 반면에 환율은 변동성이 엄청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또 이 환율 변화율이 왜 이렇게 양국 금리 차에 비해서 변동성이 많을까? 자, 이거를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돈부시 모형입니다. 이 돈부시 모형의 핵심은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핵심은 이런 이게 환율의 급격한 변화율은 다 이제 가격의 경직성,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이 모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일단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뭐냐면 이제 자본 이동이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퀘션이 그러니까 국제 수지 균형이라는 게 그냥 UIP랑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뮤가 무한대로 간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가 성립하려면 이 UIP 이퀘션이 성립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BP 곡선인데 얘가 항상 0이 되려면 언제? 뮤가 무한대로 할 때 상수항 더하기 무한대 곱하기 상수항이 0이 되려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텀이 반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R과 R 스타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모형에서는 ISLM BP 모형에서는 기대 환율이 현재 환율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현재 우리나라 환율과 미국 환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얘가 미국 무한대로 할 때 2항 0이 된다는 소리는 R 빼기 R 스타가 0이라는 소리고 R 빼기 R 스타가 0이라는 소리는 R과 R 스타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말해서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돈부시 모형에서는 이 SE와 S 같다는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환율이 현재 환율과 같아야 된다는 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R과 R스타 같은 게 아니라 R과 R은 R스타 더하기 이제 환율 변화율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UIP 이퀘이션이었습니다. 그죠? 이 식은 뭐 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은 이제 통화량이 늘면 이 통화량이 늘어난 사실이 사람들이 기대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현재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우리나라 통화가 더 많고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가 더 많아지니까 미국의 달러의 가치는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의 가격은 높아질 거다. 미국 달러의 가치라는 게 곧 환율이니까 환율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현재 통화량이 증가는 이제 기대 환율을 상승시킨다라는 게 또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PPP가 성립한다. 그죠? 장기적으로는 PPP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환율제를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물가가 스티키하다. 가격 경제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조건 안에서 이걸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보자.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산출량도 Y0고, 그죠? 금리도 R0인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S식과 LM식과 BP식이 다 만나는 이 점에서 현재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 지난 시간에 보였듯이 이제 IS식은 R과 Y의 이제 우하향하는 형태고 LM식은 Y와 R의 관계가 우상향하는 정비례 관계고 그죠? 또 이 BP식에는 Y가 없으므로 R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플랫한 그냥 이제 수평이 되겠죠. 될 겁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이렇게 통화량이 느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환율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실질 환율도 상승하고
실질 환율도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순수율이 잘 되기 때문에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IS 곡선은 오른쪽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LM 곡선, 통화량의 능분단 사이 자체가 LM 곡선을 또 오른쪽 이동시킨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이게 통화량이 늘면 왜 LM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는지. 그럼 LM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오른쪽 이동하는지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일단 R을 고정시켜 놓고 어떤 특정 아무 값에서 R을 고정시켜 놓고 고정시켜 놓고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통화량이 늘었다면 이 통화량이 늘었을 때 LM식이 여전히 유지되려면 Y가 이제 감소해야 되는지 Y가 증가해야 되는지를 보면 돼요. 왜냐면 Y가 감소된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Y가 증가하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LM식을. 자, LM식이 여기 있는데, 자,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통화량이 늘었고, 좌변이 있는 거죠. 이쪽이 좌변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R은 고정되어 있고, R도 고정되어 있고, P도 고정되어 있고, 이제 Y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좌변이 늘어났으면 Y는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Y는 늘어야지만이 이게 이 등호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Y는 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Y가 느니까 당연히 이제 LM식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오른쪽 이동해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보시면 그죠? 이게 R은 고정되어 있고 P도 당연히 고정되어 있고 통화량이 늘었을 때 그 화폐 시장이 균형이 되려면 Y가 늘어야 한단 말이죠. Y가 늘어난다는 소리는 이 점에서 현재 이 Y에서 요 더 큰 Y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소리. 움직여줘야지만이 등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LM 곡선에 어디 이동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R이 어떤 값에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Y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점으로 가야 되고, 이 점은 이 점으로 가야 되고, 이 점은 또 이 점으로 가야 되고, 이 점은 이 점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곡선 자체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IS 곡선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BP 곡선도 한번 볼까요? 일단 지저분하니까 지우는 거, 이게, 지우는 거. 자, 다 지워진 것 같습니다. 자, BP 곡선 보죠. 통화량이 늘면 이제 S는 당연히 상승하죠.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환율 올라가고, 통화량이 늘면 또 기대 환율도 올리잖아요. 그죠? 기대 환율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또 가정하기를 기대 환율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환율이 증가하는 폭이 더 크다. 기대 환율은 환율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S와 SE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와 SE 측면에서 보면 S도 상승하고 SE도 상승하지만 S가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SE 나누기 S 요거 자체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P는 Y를 이제 고정시켰을 때, Y를 아무 때나 고정시켰을 때, Y를 아무거나 고정시켰을 때, 이 밸런스 페이먼트 유지되려면 R이 떨어진다 그러면 밑으로 시프트 다운 한 거고, 그리고 R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BP 곡선이 위로 시프트 업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BP 곡선인데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떨어지잖아요. 얘가 떨어지면, 그럼 이제 오른쪽은 작아지는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R도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R이 떨어지는 거네, 그죠? R이 떨어지니까, 고정된 Y에서 R이 떨어지니까 BP 곡선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BP 곡선은 밑으로 시프트 다운 하는 거고, IS 곡선은 이제 LM 곡선은 오른쪽 간 거고, IS 곡선도 해버리죠. IS 곡선도 나온 김에 해버립시다. IS 곡선은 왜 또 오른쪽 가는지. 자, IS식이 또 어디 있더라? 여기 있구나. 보시면 이제 일단 R은 고정되어 있고, 그죠? R은 고정시켜 놓고, Y가 증가해야 되니 감소해야 되니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얘도 마이너스 P점 넘어가면 얘는 플러스 N이니까 왼쪽은 그냥 양수 곱하기 Y입니다. 양수 곱하기 Y. 왼쪽은 그냥 Y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S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S가 증가했습니다. S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통화량이 늘어서 S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변이 늘어나는 거죠. 물론 이거 마이너스 PY는 왼쪽 넘겼고 이미. 그 우변은 증가한 거고. 그러면 근데 왜 좌변도 증가해야 되잖아요. 좌변도 증가하려면 결국 Y가 어떻게 됩니까? Y도 올라가줘야겠죠. 그죠? Y도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거를 한번 보죠. 자, R은 고정된 상태에서 R은 아무 값이나 고정된 상태에서 고정된 현재 값이 있는데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서 S가 늘었단 말이죠. 그럼 S가 늘으니까 S식에서 우변이 늘어버렸어요. 그럼 좌변도 늘어야 되죠. 그럼 좌변은 Y란 말이에요. Y가 오른쪽으로 가줘야 돼요.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Y는 증가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R이 어느 값에서 고정되어 있든 간에 R이 어느 값에서 고정되어 있든 간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IS식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LM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고 BP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 새로운 단기 균형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P 곡선은 뭐죠? RP 곡선은 이제 BP 곡선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거죠. R과 S의 공간에 새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R과 S의 관계죠. R과 S의 관계는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R과 S는 이제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는 거죠. 우하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값 여기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통화량이 늘었다. 통화량이 늘었다 그러면 뭐가 증가합니까? 여기 통화량이 늘었다 그러면 얘가 증가하는 겁니다. 얘 때문에 시프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들면 얘도 증가하잖아요. 얘도 증가하지만 당연히 얘도 증가합니다. 그럼 얘 때문에 S가 증가하기 때문에 또 RP 곡선이 또 시프트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S는 이게 X축이 S잖아요. X축이 S니까 S의 변화는 이 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선상에서 움직이는 거고 SE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곡선 자체가 시프트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E가 이제 증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S는 고정되어 있고 S를 고정시킬까요? R을 고정시킬까요? S를 고정시킵시다. S를 고정시키고 아무거나 고정시키는데 S를 아무데나 고정시키고 현재 여기 있는데 현재 이 곡선상에 있는데 그죠? 만약에 여기서 고정시켜도 상관없고 있는데 만약에 SE가 늘었을 때 R이 감소해야지 등호가 유지가 되는지 R이 상승해야 등호가 유지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SE가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등호가 유지되려면 좌변에 있는 R이 어떻게 됩니까? 좌변에 있는 R도 상승해줘야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R 스타는 당연히 고정되어 있고 S도 고정되어 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통화량이 늘게 되면 SE는 상승하고 SE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R도 상승해줘야만이 등호가 유지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이 값에서 R이 상승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곡선 자체가 위로 이제 시프트 업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RP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정, 이제 두 번째 가정, 이거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이 통화량이 늘면 이 늘어나는 통화량이 기대 환율을 증가시킨다. 라는 조건 때문에, 저런 가정 때문에 RP식이 이제 오른쪽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제 이걸 처음 개발한 모형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RP를 오른쪽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SE라는 게 이제 통화량의 함수다. 통화량의 증가 함수다라고 이제 가정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RP를 오른쪽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새로운 균형 하에서 금리는 R1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환율도 S1 환율 늘어나는 S1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균형은 환율은 S1 그리고 이제 산출량은 Y1 그죠? 산출량은 이제 Y1 금리는 R1 그죠? 물가는 당연히 이제 여전히 P0입니다.
물가는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다시 모든 게 원상태가 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이제 실질 환율이 떨어지고, 그럼 IS 곡선은 반대로 원래도 돌아오고, 또 LM 곡선도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또 이제 원래도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BP 곡선도 이제 원래도 돌아오는 거죠. 다 돌아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원래 초창기 처음에 이제 산출량으로 돌아옵니다. 금리도 원래 처음에 금리로 돌아오고, 하지만 환율은 이제 상승된 형태로 가는 거고, 물가도 이제 상승된 상태로 가는 거죠. 결국 돌아오는 거는 물론 이제 보시면 산출량은 원래 돌았고 금리도 돌아왔지만 환율과 물가는 원래 최저가 올랐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건 다 명목이에요. 이건 다 명목 가격, 물건의 명목 가격이고, 이거는 명목 환율이죠. 하지만 실질은 변하지 않아요. 실질이 어디 있으면 실질이 바로 이게 실질 환율인 거죠. 실질 환율 보시면 S도 상승하고 P도 상승해서 결국 상승에 대해서 이 실질 환율의 변화는 없어요. 실질 환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이 PPP식 위에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제한 시간 복습이었습니다. 복습. 이게 돈부시 모형이 그 간단한 모형이 아니라서 한 번 더 설명드렸습니다.